1월 11일에 측정했던 몸무게가 51.8이었고 26일에 갑자기 51.8로 늘어나게 됐어요. 이때까지 웨이트 유산소 동일하게 했었고 식단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정체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는 하지만 살이 안 빠지는 이유입니다.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체중이 안 내려가요. 그대로예요. 다이어트 정체기가 찾아왔어요 등 이런 종류의 다이어트 정체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에 정말 많이 받은 댓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는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다이어트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경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과거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체기가 찾아왔어서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 정체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좋지 못한 부작용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공부하면서 얻게 된 사실들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몸무게의 정체기를 맞게 되었어요. 1월 11일에 측정했던 몸무게가 51.8이었고 21일에는 51.4 그리고 22일에도 51.4였고 23일에는 조금 줄어든 51.2였습니다. 그러다가 26일에 갑자기 51.8로 늘어나게 됐어요. 이때까지 웨이트 유산소 동일하게 했었고 식단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정체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식단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난생 처음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던 시절인데 이때 제가 무지해서 실수를 했던 게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이제는 저에게 피와 살 같은 자양분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무지해서 했던 실수와 그로 인해 받은 부작용을 오늘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때 자료를 보시면 1월 11일일 때도 몸무게가 51.8kg이었는데 15일 뒤인 1월 26일에도 몸무게가 51.8kg입니다. 무려 15일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몸무게가 그대로인 거예요. 심지어 저 당시에 저는 일주일에 7일을 운동을 했었고 매일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게다가 식단 또한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칼로리로 정말 칼같은 식단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간식도 절대 안 먹고 일탈도 한번 안 하고 강도 높은 식단으로 흔히 말하는 닭고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식단 구성으로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양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고 운동으로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매일매일 쓰는데도 무려 15일 전과 후의 체중이 동일했습니다. 이때는 원인도 모르고 이미 아주 적은 양의 식단을 먹고 있었는데도 여기서 한 번 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식단으로 변경했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다이어트 정체기라고 느끼고 명확하게 이유를 알아보지 않고 단순하게 입에 넣는 음식의 양을 줄였던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상도 와보고 또다시 다이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 이때 당시에 정체기의 원인은 명확했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생리로 인한 신체 리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5일 전과 후의 체중이 동일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정체기가 아니었습니다. 15일 전과 후의 체중이 같은데 정체기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여성의 몸은 배란기, 생리 전 일주일, 생리기간, 생리 후 일주일 대략적으로 이 사이클로 신체 리듬이 변하는데 이 1년의 과정에서 배란기에 우리의 몸은 난자가 배란되고 그 이후에는 자궁 내막이 부풀고 만약에 임신이 될 경우에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속에 영양분과 수분을 저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고 저장된 부분 때문에 당연히 체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생리가 시작되면서 부풀어 있던 자궁 내막이 허물어지면서 생리혈로 체내에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란기에 임신을 대비해서 저장해놨던 영양분과 수분들도 빠지면서 체중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정체기라고 생각했던 자료들을 봐볼게요. 네, 제가 몸무게의 정체기를 맞게 되었어요. 1월 11일에 측정했던 몸무게가 51.8이었고 21일에는 51.4 그리고 22일에도 51.4였고 23일에는 조금 줄어든 51.2였습니다. 그러다가 26일에 갑자기 51.8로
늘어나게 됐어요. 이때까지 웨이트 유산소 동일하게 했었고 식단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정체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식단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월 11일 이후로 체중이 잘 내려가다가 15일 이후인 1월 26일 훅 올라갔죠. 1월 26일 이때는 제 몸이 생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궁 내막을 늘리고 임신을 대비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몸속에 저장시키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정체기라고 생각을 해서 탄수화물의 양을 줄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 생리가 시작이 되고 끝나면서 체중이 한 단계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저는 그때 내가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니까 한 단계 몸무게가 뚝 떨어졌구나. 다이어트 정체기를 극복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완전하게 오해를 범하는 두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 제가 식단의 양을 줄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이어트가 더 효과 있게 됐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이어트 중에 체중의 정체기가 온 건 명확하게 생리 때문인데 식단의 양을 탓해서 음식의 섭취 양을 줄이면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 적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몸에서는 비상사태라고 선포하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 들어와도 우리의 몸속에 꾹꾹 눌러담아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는 이미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더 식단의 양을 줄이니까 먹는 족족 에너지로 안 태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음식을 저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생리 전 단계에서 우리의 몸은 자궁 내막이 부풀고 임신을 대비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비축해 놓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 시기에 더욱더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음식을 넣어달라고 뇌에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참으면서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다이어트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식욕은 증가하는데 참느라 스트레스 받고 체중은 그대로거나 혹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절제력을 잃으면서 폭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세 달 뒤 또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고 살이 조금 빠지다가 정체기가 오고 스트레스 받고 폭식하고 다이어트를 또 종료하게 되는 과정들을 반복하는 게 흔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식단의 양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잘 섭취했으면 제가 섭취하는 음식들을 한 톨 한 톨 꾹꾹 눌러 담아서 몸에 저장시키는 체질로 변하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잘 먹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 강도를 뽑아내면서 섭취한 음식들을 에너지로 태워서 다 날려버렸을 텐데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잘못하면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탄수화물의 양을 줄여서 식단을 변경하게 됩니다. 거의 진짜 한 요 정도? 저는 그때 고구마도 너무 불안해서 단호박을 먹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식단에 대한 강박이 온 거죠. 풀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시간 되실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식단을 3번 정도 바꾸고 영상 후반에서는 이 시기에 어지럽고 정신이 핑 돌고 기력이 없는 걸 느꼈다고 제가 말합니다. 어쨌거나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 정말 조금 먹으면서 무식하게 정신력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엔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다이어트는 끝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당시에 저의 몸은 비상사태여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몸에 꾹꾹 눌러담는 몸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끝내고 나서 떡볶이나 빵 등 맛있는 음식을 몇 끼 먹으니까 2-3kg이 하루 만에 훅 불어났었습니다. 말 그대로 체질이 바뀐 거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면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생리기간이 꼭 찾아오는데 이 생리 전 단계에서 체중에 정체기가 찾아오거나 오히려 체중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신체 리듬상 매우 당연한 현상이니 다이어트를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다 보면 생리가 시작되고 끝나면서 체중은 또다시 계단처럼 떨어지는 단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다이어트를 계획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란기, 생리 전 일주일, 생리기간, 생리 후 신체 리듬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절대 극단적인 식단은 하지 마시고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하셔서 조금만 먹어도
꾹꾹 눌러 담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변하지 않도록 신체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때 식단만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병행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식사를 해주면서 운동으로 에너지를 활발 태우는 체질로 만들면 정체기 없이 쭉쭉 지방이 일정하게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